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굉장한 소통형 어머님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채팅창이 지금 반갑습니다. 이제 저녁 먹어요. 안녕,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봐. 우리 뭐 하는지 좀 봐. 안녕. 네, 좋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아시죠? 알고, 알고 그 신청하신 거 맞죠? 이거 무슨 시간인지 알고 신청하신 거 맞죠? 네. 저는 오의사소통연구소의 마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 네. 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아니면 그냥 시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떠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 하겠지만요. 그, 네. 다들 아마도 팩스 하는 사람? 팩스 막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팩스와 함께, 기능적 의사소통과 함께 시각 지원의 중요성을 나름 알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제가 온라인 강의를 202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는 그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그 다수의 부모 교육이나 치료사 선생님들, 특수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가지는 과정에서 이게 강의를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해보셔도 알겠지만 강의를 한번 했는데 내용이 이론에서 딱 멈추고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 맞아. 라고 하고 막 받아줬고 집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뭐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가 연계가 안 되면은 되게 재미없고 의미 없는 강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당사자분들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아이를 데리고서 뭔가를 하는 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도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 당장이라도 뭘 만들어 갖고 가서 집에서 일단 시도해보는 시도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다 부모님들한테 저를 만나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다 만들어 가서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초반이었으니까 뭐 밤새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막 사람들 단위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랑 어머님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자,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랑 사용의 빈도가 사용의 유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다들 좋은 거예요. 이거 막 좋은 거예요 하면은 되게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받아서 막 잘 보관하세요. 이렇게 보관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 누구지? 저기 다른 어떤 어머님은 김치냉장고 위에 1년 동안 묵혀져 있었어요.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케아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케아 효과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가구를 만든다. 그럼 무엇이 생기나요? 애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간 노동, 엄마가 말이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말이다. 너가 안 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요. 그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시각 지원이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고 사실은 팩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FCT라는 그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대체 언어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표현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수용도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언어와 단어에 대한 이해가 100%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나열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랑 이거 가져와.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로만 청각적으로만 변별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아직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더 많이 키워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청각적 단서들만 계속 주시고 지시를 주실 때 애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나타내던가요? 텐트럼이 좀 많이 일어나죠.
주로는 우리가 음성 지시를 해서 뭘 가져와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뭘 가져와?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꼭 아니, 그거 아니야.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반응하는 거 봐. 아니야? 네. 서터레스를 받으시더라. 이게 음성으로 하는 것의 한계와 그 시각 지원, 이렇게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를 얘기를 해주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사실 저도 시각 지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제 연구소를 차리고 나서부터예요. 2021년도부터예요. 그때 그 내부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수업을 하고 제가 일반화적인 이제 애들을 저희 그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밥을 먹이고 캠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 이해를 못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가게 된 그런 시각 지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 두 개를 좀 가르쳤었을 때 너무 좀 효과적이었어요. 아이들의 이해 정도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래서 시각 지원이 있으면 첫 번째 뭐다? 덜 싸운다. 두 번째 뭐다? 요구하는 것들의 강도를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어요. 항상 아주 높은 강도의 요구들을 아이한테 하는 거랑 시각 지원을 사용하시면서부터는 난이도 조절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보여줬는데 안 먹히네? 그럼 다른 거가 보여줘야 되지. 이 시각 지원 전략 스케줄러 샀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은 토큰 써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각 지원 좀 사용하시면서 좀 해보신 선배님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마음이 들으시던가요?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아, 뭐, 지목해요? 아, 그러면 저기 막 웃고 계시는 이땡땡님. 네, 말씀해주세요. 약간 이 시각지원 세계에 조금 입문하신 지 이제 많이는 안 되셨고, 그죠? 한 몇 개월 되셨는데, 하시면서 어떠세요? 네, 어머님 맞아요. 네. 채팅으로 해주세요.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네. 아, 만일 저기 유튜브 나오는 거 괜찮으시면 여러분, 네, 목소리 키셔도 괜찮아요. 어, 말로 하고 싶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드렸어요. 네네. 아, 저는 그 아이랑 아직 팩스를 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고요. 현재 그 마소장님께 라이브 톡을 듣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도 원래 마소장님이 예전에 그 시각 지원 책을 내셨을 때 그거를 사고 있었지만 맨날 어디에 이렇게 묻혀 있고 막상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하려다 보면 진짜 안 돼가지고 제가 소장님 수업을 듣게 됐는데, 저는 원래 아이랑 워터파크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목욕탕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케줄러가 조금 제가 익숙해지니까, 수영장 갈 건데, 오늘 수영장에 입구에 들어가서, 그리고 목욕탕을 지나서 수영을 하러 갈 거야. 이거를 제가 계속 스케줄러로 보여줬어요. 네, 당연히 이제 수영을 할 거면 목욕탕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영장에 울지 않고 잘 음,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이 시각 지원이 없었으면 저 혼자 스스로, 나 오늘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 혼자서 한 시간을 운전해서, 워터파크?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스케줄러를 잘 이용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토큰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아이한테 잘 활용하면 이게 어른한테도 되게 좋지만 아이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효능감이나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를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각 지원을 잘 배우셔서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아이에게 잘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네. 시각 지원을 사용을 했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성인의, 그 성인의 편함도 있지만요.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많이 편해져요. 그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음, 네. 결국은 아이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표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시각 지원은 배려이죠. 배려라고 생각해요. 매너이고 배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머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직접 사용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워크북을 이제 그냥 소유하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집에 워크북이 썩어 있다면, 썩어가고 있다면, 그를 구원해 주세요. 네, 지금 꺼내와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오려서 좀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시각 지원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여기서는 아예 아주 많은 시각 지원 도구들을 함께 만들어 보셨던 분들, 경력직 선배님들 많으시고,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네. 그런데 완전 초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시각 지원 키트 정말 이제 받아서 붙여서 잘라서 바로 쓸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제 판매를 했고, 그래서 그 받으신 분들은 또한 이렇게 갖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안이랑 이게 이제 눈으로 듣는 언어에 있는 그 교재에 들어간 도안들이고요. 그래서 이 도안이랑 그림 카드 있죠? 그림 카드랑 뭐 드렸, 네, PP랑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오시고, 그리고 혹시 지금 그냥, 그냥 약간 수다 떨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손을 놀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오십시오. 예. 어차피 우리 맨날 그림카드 만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잘라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요거를 잘 설명을 해주실, 네. 제가 그 선배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024년도 온라인 강의를 첫 시작으로 한,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첫 인연을 맺게 된 저희 기능자 의사소통 훈련 1기, 저희 전설의 일기라고 부릅니다. 전설의 일기 예지 어머님이 네, 선배님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지 어머님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림 카드를 붙이고 자르고 만들고 이제 어머님이 그 방수라벨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약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림 카드 만드는 데 있어서 도구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 과정들 좀 설명해 주실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몇 개씩 저희 만들고 난 다음에 Q&A 시간 갖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예지어머니 마이크를 켜주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예지 엄마 박은실이라고 하고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음,
제 아이의 말을 만듭니다라고 일단 제목을 만들었고요. 저는 그린카드를 만드는 엄마 박은실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 예지를 키우면서 세상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지가 세상과 스스로 소통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지에게 꼭 필요한 진짜 쓰임이 있는 언어를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서 기능적 의사소통이랑 팩스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지랑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팩스코리아 유저 그룹 자발적 사회 공동체 동아리 경상 지역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카드로 말하는 예지를 지금 제가 SNS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소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제 소식이 궁금하시면 예지 소식이 궁금하시면은 네,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능적 의사소통을 팩스를 왜 시작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지는 사실 태어났을 때 2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작게 태어났었고, 작게 태어나서 그냥 느리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느렸는데, 걷는 것도 느리고, 처음부터 다 느려서, 그냥 얘는 느려서, 작게 태어났으니까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격차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때부터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부터 해서 예지는 네, 27개월 때 걷게 되었어요. 이제 걸음이 느리니까 말도 느리게 되고 다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가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제 무바라 시절이 지나가고 5살 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 선생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을 했으니까 다 됐다. 말을 했으니까 말만 되면 다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을 듣는데 오히려 말을 하고 나니까 예지는 더 이제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향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발 말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너무 반가웠다가 이게 뭐 한 단어에서 뭐 두 문장, 세 문장 늘어나는 말은 많은데 얘랑 내랑 소통이 된다는 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지가 여기서 저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희수맘 스토리에 마영이라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그 라방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희망이 보였어요. 네, 지금 협의에 지가 왔는데.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때 당시에는 예지가 팩스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지가 지금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혼낼 생각을 했었어요. 아침부터 무슨 컴퓨터에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기다려줬어요. 예지한테. 그래서 예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카드로 만든 게 그림이라는 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 기차? 잠깐만요. 기차 가고 싶어? 응, 엄마, 준이, 토니, 그림, 뽑아주세요. 이 문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레파스 요정들 이걸 원하는 그림을 뽑아서 그냥 줬거든요. 주고 유튜브를 껐어요. 근데 예지는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는 앤데 이거를 그냥 끄고 그림만 뽑아서 줬으니까 잠깐만. 어, 줬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만약에 이 그림으로 소통을 안 했으면 제가 예지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제 추측으로
예지를 그냥 혼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무슨 컴퓨터야 합격을 준비해야지. 근데 예지는 자기 마음은 그냥 이 크레파스 요정들로 컴퓨터에서 프린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예지의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났다가 이때는 예지가 진짜 초기여가지고 1단계에서 2단계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제가 자고 있었어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지가 보통 같으면은 예지는 와가지고 저 손을 끌던지 아니면 엄마를 이제 밟던지 일어나라고 했었을 건데 예지가 저한테 진짜 되게 젠틀하게 카드를 제 손에 탁 주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팬케이크 카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케이크 구워달라는 얘기잖아요. 엄마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바로 일어나서 이제 예지랑 팬케이크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지한테 할 수 있었던 말이 팬케이크 구워요. 팬케이크 먹고 나서 맛있어요. 근데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언어 치료나 뭐 센터에서나 가르칠 수 있는 말들인데 진짜 예지랑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들이 예지한테는 엄청난 큰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함께 했던 말들이 예지는 일단 바라는 시작됐었으니까 말을 하니까 너무 빨리 자기 말로 습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림 카드가 없이도 자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각 지원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방수카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에 2025년 8월 달, 7월 달에 제주도 계셨을 때, 마소장님께서 계셨을 때 썸머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었어요. 그래 그때 예지도 참여를 할 계획이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커리큘럼을 보니까 물놀이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놀이 그 당시에는 카드를 모두 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서 잘라서 쓰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걸로 다 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가 매주 할 건데 이 카드들을 다 분리가 되고 쓸 수가 없고 물속에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방수 카드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수 라벨지에 PP를 붙여서 이런 카드를 만들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온 의사소통연구소 그때 제주 있었을 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해 여름에, 작년 여름에 이 카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바다도 갔었고, 수영장도 갔었고, 물에 쓰이는 모든 곳에 가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만들게 되고 지금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대중화가 된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이렇게 만드니까 좋아요 했던 것들이 이제 말에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되게 저는 좀 뿌듯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그린 카드 하나가 내 아이의 말이 된다고 하면 저는 수백, 수천, 수만 개 카드를 매일매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지랑 그냥 소통하고 싶은 엄마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들 카드 만드는 거 힘드시고 너무 귀찮고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한데 근데 한 번만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저랑은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치. 네. 이거는 키트로
했던 거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일단 없으신 분은 자기 만드실 거 만드셔도 괜찮아요. 일단 모르신다고 전제하에 저는 이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키트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도안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린 카드고요. 하나는 도구들 시트일 거예요. 그래서 방수 카드 저랑은 카드 도안이랑 그다음에 요 PP 플라스틱 판 한 개, 그다음에 집에 있는 가위, 그다음에 벨크로가 동그란 게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는 보스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시트 뒤에 보면 뒷면에 이 부분을 떼어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에 이렇게 떼시면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떼고 PP에다가 맞춰서 일단 한 면을 붙여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미셔도 괜찮은데 일단 시트지다 보니 기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크래퍼인데 있으신 분은 쓰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상관은 없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좀 편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 붙여주시고 뒤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 이제 요 껍데기를 뜯으면서 긁으면서 이렇게 긁으면서 하시면 기포가 없어져요. 일단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서 밀면은 조금 편해요. 그러면 여기 PP에 플라스틱 판에 시트지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카드에 이렇게 까만 선이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PP가 조금 코팅보다는 딱딱해가지고 가위로 자르다 보면 조금 손이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이거 작두, 있으신 분은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한데 잘 보관만 하면 저는 손 안 닿는데, 이제 손 안 닿는데 놔두거든요. 그래서 작두로 저는 자르거든요. 근데 가위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작두로 자르면 조금 편하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벨크로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끼우고 자르는데 계속 미끄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벨크로 보슬이 붙여놓으면은 조금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조금 도움은 줄 수 있다. 그냥 제 팁. 네. 그래서 이걸로 자르셔도 되고, 없으니까 그냥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제가 이게 미리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뾰족해서 조금 다칠 것 같다, 아이들이. 그러면 가위로 이렇게 모서리를 자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조금 귀찮다
하시면 요런 코너 라운드 하는 것들도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 끼워서 이렇게 누르면은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 라운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선택인데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운딩을 하고 나서 그 동그란 모서리를 뒷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카드가 완성돼요. 네. 카드는 만드는 거는 네, 간단하죠. 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저한테 여쭤볼 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코너 잘 맞추는 꿀팁, 울어버린다. 우는 거는 이거 스크래퍼로 긁으시면은 좀 잘 돼요. 네. 이거 집에 없다 하면 저 아까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 여기다가 지퍼백에다가 신용카드 넣고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이면으로 긁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하는데 이게 조금 편하긴 편하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 스크래퍼 없으시면은, 근데 방금 되게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이거 너무, 그 방법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거 저희, 뭐지? 현장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헤라나 자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이세요. 테이프 반 접어서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쓸면은 모든 시트는 이거 그냥 이 방수 라벨 아니어도 모든 시트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고무헤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해주세요. 아, 네. 근데 밀 때 이게 라벨지가 스크래치에는 조금 약해요, 이게. 긁히면 긁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할 때 잘 밀어서, 그러니까는 상처가 안 나는 부위로 이거를 밀으셔야 안 긁힌다. 이제 방수는 되나 시트지는 긁힘에 약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드 만드는 건 이제 선택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지? 네. 스크립트 만들어주세요. 이거 네? 벨크로 붙여서 오늘 완성하시게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다 완성하시게 다 잘라가지고 뒤에 벨크로 붙이고 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계속 만들까요? 네, 지금 네,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끝내보죠. 그러면 만들면서 이제 수다 떠는 시간을 생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네. 혹시 이제 뭐 고민이라든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뜬다고 생각하고, 코너 맞추기 어려우시면 한쪽 선 따라 미리 자르시고 PP 표지에 붙이면 가이드가 수월해서 붙일 수 있어요. 미리 뭐지? 도안을 자르고 나서 붙인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지? 남거든요? 라벨이 조금 더 작아요. PP보다. 재단이. 그러니까 좀 대충 붙이셔도 우리가 요만큼씩은 남잖아요. 옆에. 그래서 안에는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긴 면 말고 짧은 면부터 작두나 이 자나 아니면은 네, 재단기로 자르시고 거기서부터 수평을 맞추시면은 됩니다. 음, 네. 선미님이 라인 맞춤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잘 미는 거에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네. 잘 이제 기포 장선미님. 없이 붙이는 거. 네. 경상도 어디 지역이시니요? 아, 저야? 저 진주 살아요. 네. 네, 저기, 진주라고 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선배님들 저기 꿀팁도 대방출 해주시네. 넓은 쪽에 양 귀퉁이를 조금만 잘라서 자리 잡고
길게 떼어서 붙이시면 좀 나으실 거래요. 오호, 시트지 남는 걸로 사용하지 않는 그린카드에 묻혀서 빈카드로 재사용하는 것도 예지 어머님, 네, 아이디어인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윗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윗라인들, 그죠? 근데 지금 저희 지금 이거 키트에 파는 도안은 위에 그 사용할 수 너무 없, 꽉 차가지고 여분이 없기는 없어요. 없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 카드 이렇게 남는 것들 그냥 잘라가지고 뒤에 벨크로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카드가 없는데 필요할 때 요런 네임펜 가지고 크로키 하듯이 막 그려요. 그려서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글자를 아는 친구는 글자를 써도 괜찮고. 네. 작두랑 코너 거시기는 네, 쿠팡에도 있고, 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문서 재단기라고 하면 나왔던 것 같아요, 작두가. 네. 그다음에 코너 라운더라고 치면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쭉쭉 지금 만들고 계시죠? 만드시면서 그러면 저 질문해도 될까요? 어머님들이 계시고, 지금 이제 어쨌든 사용을 좀 해보신 어머님이셔가지고, DM이 오는데, DM 주신 분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사실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겠다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이가 말은 하지만 자바로가 적고 간절할 때만 표현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 팩스를 적용하면 아이의 의사,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네. Yes or no? 네, yes. 어, 아까도 PPT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지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죠. 네. 처음에 예지 팩스 한다고 했었을 때 다 말렸었어요. 말하는데 왜 굳이 하냐고.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발화하고 의사소통하고 별개거든요. 맞죠? 소장님. 네. 네. 말 그래서 잘하는 애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좀 별개예요. 특히나 네. ASD 아동들에게는. 말로 표현해도 자기 이제 의사 표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예지도 사실 도전행동 엄청 많거든요. 때리고, 물고, 차고, 던지고, 들어눕고, 막 도주하고 진짜 많은데 이게 자기가 뭐 싫어요, 아니야, 말로 표현할 수 있어도 그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표현을 자기가 못하면 답답한 것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음, 왜냐면 이 행동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올바르게 젠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시각 지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 중에서 그 재단기 다이소코 고정 안 하냐고 하셨는데 그래요? 약하다고요. 저는 사실 계속 다이소코 써요. 그래서 다이소코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시즌이 있습니다. 다이소 시즌이 좋은 게 나올 때가 있고요. 좀 약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무난하게 잘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서진 어머니께서 방수라벨이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겉에가 진짜 좀 끓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 코팅지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많이들 손 코팅지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손 코팅지를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기포 없이 그냥 붙이시면 웬만하면 거의 안 나니까 그냥 붙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르시던가 아니면 우리 집 어디지? 요 도구할 때도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손 코팅지 앞뒤로 바르시면은 좋다라고 안내 드릴게요. 아니면 진짜 없을 때는 저는 그 박스 테이프도 붙여봤어요. 저도 박스테이프 자주 붙입니다. 네. 코팅지 박스테이프, 네. 없을 때 그냥 투명한 경상도 사투리로 유리 테이프라고 하는 걸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네. 그게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유리 테이프가. 그렇군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좀 이런 거요. 에너지가 없으시대요.
에너지가 없으셔가지고 팩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SNS에 많은 어머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기에 에너지가 없고 장벽이 너무 높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요. 네. 뭐,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에너지가 있지는 않죠. 근데 그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일단 우리 애가 특별하다는 거, 장애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약간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빠지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음, 우울해지고, 더 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에너지가 없고. 근데, 사실 근데 저는 예지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생각이, 처음에 이제 뭐 자폐 진단 받고 할 때는 우리 애가 자폐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자폐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요즘에 드는 생각이 예지는 그냥 제 딸이다. 저랑 너무 닮았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일단 장애인보다 그냥 어린이다. 10살 먹은, 예지 10살이니까 10살 먹은 초딩 애기고, 초딩 애고, 그냥 초딩에, 초3에 키우는 거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고, 말 잘 듣는 게 더 이상한 나이인 거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충전할 생각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높낮이가 있잖아요. 애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막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막 이러면 저도 막 저기 저 밑에 지하 땅굴까지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올라가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에너지가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애랑 살아가야 되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셔라. 저 엄마처럼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나 아닌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아, 안 되네가 아니고 한 100번 해보고 100번 해보고 안 되네. 무조건 많이 뭐 토큰 보드 한 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100번 하세요. 100번 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같이 만들 때 이제 같이 하는 힘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셔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어, 맞죠. 이런 게 있죠. 치료사가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 환경과 상황과 아이들 정도차가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에너지가 없어요에서 조금 더 가시면은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특히나 더 힘들어요라고 얘기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라는 거에 내가 갇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누군가는 정말 누가 봤을 때도 힘든 상황과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그 정도차는 있지만 그 정도차를 어떤 마음을 먹고 뚫고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삶이 좀 편안하니까 잘 살아가고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마음이 힘들 때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은 어머님들을 뵀잖아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으시지? 이런 어머님들 정말 많이 뵀거든요. 근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환경이 중요하지 아, 에너지가 분명히 그만큼 있으시고 하실 수 있는데 또한 너무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쉽게 일단 뭔가 시작하는 지원이나 작업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지금 여기 예 의주어머니 계시지만 저희 지금 제주도에 그림카드 제작 그 그림 공장 제주 그림 공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처음에 저희가 오늘 사순 연구소에서 부모님들이랑 함께 이제 하면서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어머님들을 불렀어요. 그냥 모임 하세요. 하자요. 그래서 강제로, 반강제로. 팩스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일단 나오세요. 회비도 그냥 제가 막 걷어버렸어요. 3만 원씩 내세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 재료 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제성을 조금 띠면서 우리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몇 시에 만나요. 이게 생기니까 일단 그냥 뭐 준비 안 돼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서로 서로 간에. 그리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님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다. 다들 제가 이렇게 하세요. 막 만들어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끝. 다음 주에 와가지고 어머니 하셨어요? 아니요, 끝. 근데 이게 애들이랑 같이 함께 삶을 살다 보면 뭔지 다들 너무 아시죠? 집 가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계속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늘어지면 한없이 늘어질 자신이 저는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신 거죠.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좀 약간 제일 좀 이렇게 초반에 충격 먹었던 메시지가 아니 다들 자폐들한테 책 읽어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너무 좋다고 그게. 자폐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한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야, 앉아. 고상하게. 책 읽자. 책을 꺼내는 순간, 막 하는 애들한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쯤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온 그림카드 제작소 전국 버전이죠. 온라인 버전이죠.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좀 외롭고 적적할 때 이거 보시면서 다들 다들 잘해서 에너지가 많아서 처음부터 뭘 잘 알아서 시작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로가 될까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으셔야 돼요. 재미없는 거 계속 이어서 하시나요? 저는 못해요. 전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 육체적 노동의 힘듦, 정신적 에너지의 힘듦을 넘어설 정도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어, 만들어 봐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그 이유를 좀 만들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림카드 만드는 거. 네, 다 되셨을까요? 네, 저희 진도가 빠르신 분도 계시고요. 그럼 예전에 이것도 알려주세요. 이것도 이제 그냥 쭉 같이 묻히는 거 해주세요. 진도 나가주세요. 네,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붙이시면 됩니다. 일단 붙이고 올입니다. 여기 뒤에. 근데 사실 이게 카드 만들 때, 도구 만들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대충 만들고 산 사람이어가지고, 아까 뭐, PP에 뭐, 각이 안 사니, 잘 공감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오티즘 엑스포에 오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방문을?
거기 이제 노란색 바인더 중에 작은 거 중에 카드가 정말 작은 게 있는 그 바인더가 하나 있었을 건데 그 안에 막 진짜 카드가 약간 걸레처럼 있는 바인더가 예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예지 바인더 보고 마음을 많이 내렸는데요. 그때 같이 오신 어머니들이 보통 카드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를 고퀄리티로 만들려고 다들 카드 부심이 엄청나시거든요. 근데 네, 빈칸 카드에 동그라미 그리고 두점코라고 하면 두점코가 됩니다. 네, 저도 졸라맨 그림 되게 많이 그렸고요. 그래서 카드의 퀄리티에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잘 만들면 좋긴 한데, 거기 에너지를 다 써서 우리 애랑 의사소통할 에너지가 없으면 이거 만드는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되게 엄청나게 효율적인 걸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 한 번 한 번에 이렇게 다이질로 해서 절대 안 잘라요. 아까 전에 이런 카드 있잖아요. 저는 가생이라고 하죠. 테두리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어, 열을 한 줄에, 그 5줄이 나오잖아요. 5줄에 7줄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5줄짜리 긴 거를 다 자르고선요. 한 번에 PP를 다 같이 잘라요. 한 번에. 네, 열 맞춰가지고. 절대 하나하나씩 자르는 이런 거를 못 한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여러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업할 때마다 매일매일 카드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이쁘게 만들면서 기쁨을 찾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만드세요. 그렇게 각 맞춰서 이쁘게 만드시면서 되게 충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예. 이거 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던져버려요.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에너지를 어디서 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같이 하니까 좋으시죠? 언니. 저희가 진짜 저희 연구소는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인원이 되게 많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제가 많은 애들의 인원을 받아가지고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막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일단 10시마다 모일 거예요, 저희. 그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오시던 안 오시던 페이백 안 해드려요. 그냥 3만 원씩 내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 재료들, 이런 재료들 대량으로 구입해 놓으니까 알아서들 가져가시고 알아서들 그 제작소를 한켠에 그냥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가시고 그걸 알아서들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두 번씩이라도 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최대 참석 인원이 막 초반에 12명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막 2명씩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2명이 나오든 1명이 나오든 그냥 했어요. 1명은 안 했다. 1명은 좀, 2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나오세요. 와가지고 그냥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내가 되게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고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고 있겠지? 이게 되게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저희 진짜 별거 안 했어요. 매번 다른 시각 지원들 만들었고 조금씩 수정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시댁 욕했어. 시댁 욕하고 네, 저도 치료사지만 죄송하지만 네, 치료실 욕하고 네, 여기저기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적용할 것인지, 특히나 아버님들 욕 엄청 많이 읽고.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뿌듯해하고 기뻐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는 맨날 치료실에 맡겨야 돼서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지셨다 그랬어요.
내가 되게 아는 영역도 없고 그냥 치료실에 무조건 맡겨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특히나 자폐 아이들 만나서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 키우면서 어렵잖아요, 모든 순간이.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가 되게 기뻤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잦아졌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서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음, 어, 근데 또 제가 2024년 8월 달에 소장님 처음 강의 들었을 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그때 저는 팩스 바인더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토큰보드 하고 스케줄러 먼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러랑 바인더랑 차이도 모르고 그냥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스케줄러랑 토큰보드 들고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여행을 갔는데 그때 예지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저녁에 그 반짝반짝하는 바이킹이 있었어요. 식당 앞에. 그러니까 거기 홀린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스케줄러의 위력을 봤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예지야, 식당 갔다가 바이킹 타러 갈 거야. 네, 했는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런 찰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죠. 사실 이게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팩스에서 저희가 스케줄 따르기 강의가 있고요, 워크샵이 있고요, 그리고 TCCS라고 주요 의사소통 기술 워크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케줄 따르기, 토큰보드 사용하는 것들, 이런 부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티칭이 나오고요. 그리고 팩스를 사용하실 때는요, 타임라인이 있어요. 몇 단계 이후부터, 네, 어떤 상황을 아이가 변별할 수 있는 순간부터, 뭐, 시각 스케줄을 쓰세요. 시각 지시 따르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일단 아무 따 해보세요. 시각지만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가 팩스의 타임라인에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이 적어도 토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왜 토큰은 카운팅 보드의 개념도 있고요, 원래.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그냥 그 토큰 경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그게 ASD 아동들한테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보세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일단이 중요해요. 머리를 일단 들이밀어 보세요. 저는 무조건 제가 뭘 배워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일단 결제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 여전히도 항상 중요한 건 동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동기를 마련하는 데에서는 내재미가 첫 번째. 내재미의 측면에서는 방금 예지 어머니 말씀해주신 맛보셔야 돼요, 일단. 이거가 효과적인 걸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들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 치료 좋대. 와, 가가지고 치료를 막 해요. 하는데 효과가 자꾸 안 나와. 막 그러면은 다들 어떠세요? 해야 되니까 하나 보다. 다른 어머님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예요? 버티게 하시는 거죠. 뭔가를 했었을 때 아이한테 아웃풋이 나왔다. 얘가 효과를 봤다. 그러면 어머님들 어떠세요? 재밌으시겠죠. 이거 해볼 만한데? 아무도 그 의욕이 뭐 자폐 아이들 어머님들, 발달장애 어머님들이 우울감이 높으셔서 의욕이 없으셔서 동기가 없으셔서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재미를 그 순간순간들에 그 느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못 느끼고 그냥 오시면은 좀 계속 다운이 되고 지치고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언제? 학령기 때. 네. 초반에는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써보세요. 가장 좋기로는 네, 토큰 써보세요. 토큰, 스케줄, 시각 제가, 지시들 네, 이런 것들. 제가 예, 쓴 거는 토큰이랑 선택보드가 제일 애들이 제일 이해를 잘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맞죠. 애들이. 네, 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선택만 해도 음, 많이 음, 턱드롭이 낮아졌던 것 같거든요. 네,
선택보드가 그런데 아직 이 카드를 변별하는가, 얘네들이 변별해서 지금 선택하는가의 조건이 있긴 해요. 선택보드는 사실. 토큰 같은 경우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이게 내가 그냥 이 카드를 가리켰더니 이게 오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가리키면 이게 오는 거야. 이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보드부터 먼저 뭔가 사용을 시작을 하신다 하면은요, 카드 하나 여기다 붙인다. 얘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팩스 1단계의 원리인 거죠. 내가 이거를 붙여놓고, 그리고, 아, 죄송한데 여러분 요거 완성해볼까요? 여기다가 벨크로 붙여주세요. 벨크로. 벨크로는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반 가르시거나 아니면 사이즈 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 벨크로를 까스리를 붙여야 돼요. 그 두 종류가 왔을 건데. 네. 보스리 말고 가스리를 붙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벨크로 하나 붙였고요. 벨크로 2개 붙이셔도 됩니다. 카드 사이즈에 따라서는. 그리고 가스리를 이렇게 붙였죠. 이 동그란 가스리예요.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림 카드에다가 또 이제 저기를 붙이시겠죠? 보스리를 붙였어요. 하나만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전체 촉진해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그거 그림 카드 빼가지고 여기 붙이면 그거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말 없이 자동차예요, 저는. 자동차를 앞에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톡톡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손 뻗거나 할 때, 여기 톡톡했을 때, 아이 손 잡고요. 그림 카드 떼서 여기 그냥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에 아이 손가락 잡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선택, 자동차. 이게 사실 선택판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어요. 원래 기존의 선택판들은. 근데 제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요 단서를 반드시 주게 된 이유가 네가 선택한 것은 자동차야라는 그 개념을 매칭을 자꾸 해줬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택 자동차도 되지만은 선택이 그래서 보통 애들이 선택하면은 우리 이제 선택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손가락으로 포인팅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야, 이게 가리키기 선택이야라고 해서 요 상징을 넣은 거거든요. 선택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이거 AAC든 식전이든 팩스 안 사용한 친구들도 봐요.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택 자동차 말고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여기 같이 드린 요 미니 보드인데요. 여기에 나는이라고 써 있죠. 나는 뭐 엄마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주어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벨크로를 붙이세요. 이렇게 벨크로 붙이셨어요. 여기 하나, 여기다가 붙이셨죠? 그래서 내 얼굴, 마하영 얼굴이 지만 이거 그냥 루리 어머니 그림 카드인데 여기다 붙일게요. 자, 나는 그리고 옆에도 벨크로를 붙이는 거예요. 네. 나는이 붙으면 뭐예요? 나의 선택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벨크로 붙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인지를 여기 붙이는 거예요. 보이실까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 그러니까 선택 자동차인 거랑 이게 내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얼굴. 나는 자동차. 그러면 조금 더 소유의 개념이 있죠. 나는 자동차고요.
이게 내 얼굴 아니고 엄마 얼굴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는, 네, 약간 예시가 좀 그렇지만요. 나는 초코우유, 엄마는 맥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엄마 것, 이것은 너의 것.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 좀 더 아이들이 내가 뭘 선택했는지, 엄마가 뭘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좀 되기도 시작하죠. 이걸 그대로 해서 저희는 제가 아까 전에 밑으로 다 쓸어 내려버렸나 봐요. 스케줄러가 있잖아요. 스케줄러에 이 상태로 붙여요. 그래서 엄마는 자동차, 하영이는 뭐예요? 색연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순서와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미니 보드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과제 통장부터 시작하면은 여기다가도 가운데 벨크로 붙여주시고 밑에 있는 토큰 붙이는 곳에 벨크로 붙여주세요. 이거랑 이렇게 붙이시고 약속 보드도 그렇게 붙이세요. 네. 이거는 기다려 카드예요. 기다려 카드. 기다리는 3분짜리 지금 기다림인데 지금 여기다가 다 토큰 그 벨크로를 붙이시는 건데요. 다 붙이고 나면은 벨크로 이 토큰 하나를 줄 때마다 지금 30초마다 하거든요. 30초마다 하나씩 제공을 하시면은 이게 3분이 돼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이제 원래 팩스에서는 기다려를 카드를 할 때 기다려 카드 토크 5개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20분이다. 20분을 5개로 나눠서 토큰을 주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을 때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기다릴 때 가만히 그냥 기다리거나 뭐 뭔가 이렇게 놀아도 그냥 가만히 타이머를 보는 거랑 내가 손 동작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시간을 되게 다 쪼개주시는 게 매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 여기 단서가 있는 곳들에다가는 이제, 네, 벨크로드를 붙이고, 토큰, 이렇게 드렸죠. 토큰에다가 보슬이 붙여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눈으로 듣는 언어 워크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4개짜리, 5개짜리, 1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모든 시각 지원을 다 뚫어서 갖고 다니기 때문에 보이실까요? 아일렛 작업을 하세요. 아일렛은 이렇게 사이즈가요. 큰 아일렛이 있어요. 구멍이 크죠? 이건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 작은 거는 이렇게 작게 되죠.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좀 작은 거 사용하시던가 큰 거 사용하시던가 하면 되겠고 일단 저는 큰 게 좋아서 큰 거 제일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 네. 하드링 사이즈도 웬만하면 스프링 링으로 사용하세요. 그게 가장 견고하고 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큰 거,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용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장보드. 문장띠, 문장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저희 그 의사소통 학교 할 때 한 어머님이 저희가 그 의사소통 학교 챌린지를 계속 했거든요. 챌린지를 하는 동안 말 없는 챌린지를 했어요. 그림자 챌린지라고 하는데, 말 없이, 어디에 가가지고 주문을 해보는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 학교 할 때
어떤 학기마다. 사실 이제 그 그림카드 제작소를 할 때부터 시작된 저희들만의 어떤 놀이 아닌 놀이 같은 챌린지입니다. 왜냐면 말을 못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였어요. 그 입장이 돼서 되게 답답함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했었을 때 얼마만큼 기쁜지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네,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막 SNS에 한창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이 DM을 주셨어요. 약간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서 이 문장보드랑 시각 지원이랑 이 워크북을 만들게 되면서 그리고 그때는 도안을 좀 나눠드렸죠. 하면서 이 말처럼 사용하는 의사소통 보드이다. 이거를 좀 받아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는 보드이다,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보내드렸고, 네. 만드시는 건 이제 좀 아주 대략적으로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고리해놓고, 그, 뭐냐,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다니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앞치마 같은 데 이렇게 걸어서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사소통 바인더를 만들 건데요. 의사소통 바인더는 혹시 지금 여러 장, 한 장 더 남았나요? 한 장 더 남으셨죠? 네. 한 장 더 남은 거를, 네, 그냥 이렇게 반 접는 거예요. 반 접는 건데, 문장띠가 올 자리를 놔두고 한 5cm 정도를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장띠가 올 정도의 자리를 띄워놓고 반으로 접으시면 돼요. 이 방법은 저희, 제주 학부모님, 아버님 한 분이 이 아이들 바인더 갖고 다니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사실. 너무 무거우니까 간이 바인더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PP로 이것저것을 만들고 있을 때 이렇게 반을 접은 이 바인더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되게 금손이셨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가볍죠. 가벼워가지고 어, 시리즈별로 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잘 접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아주 살짝만 칼집을 내세요. 그리고 그 고데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PP잖아요. 열이니까 이거 고데기를 쭉 열 처리를 해가지고 유연해지고 약간 뜨거워지면 유연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하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벨크로를 붙여주세요. 저는 왜 벨크로가 이 모양이냐면 가스리파가 있고 보스리파가 있거든요. 저희 가스리, 보스리, 가스리, 보스리 둘 다 붙여져 있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컬러가 확실해야지 제가 안 헷갈려가지고 이쁘진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놨고요. 내부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피피를 그냥 반으로 자르시면 사실 이렇게 딱 요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PPT 여러 개 반 자르셔가지고 속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링 씌워가지고 목걸이 주문도 하시면 되고 목걸이 주문은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목걸이 스트랩 아니 가방 스트랩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잠깐 적어볼까요? 같이 예지어머님이랑 같이 가스리 테이프 긴 거 추천해 주세요. 가스리 테이프 긴 거요? 완전 롤로 되어 있는 거요? 제가 저희 혹시 여기 그 채팅 그 습 선생님 채팅방에 저희 그 재료 목록 혹시 드렸을까요? 아니요? 아,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재료 목록들 어디서 사는지 구입처랑 이런 거 쫙 다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디서 사시는 게 좀 좋을지
좀 비싼 데가 있고 되게 편한 데가 있고 네, 좀 저렴한데 불편한 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발화가 안 되고 지능이 떨어져 따라올 수 있을까 싶지만 텐트럼이라도 줄여보자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해 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예지 어머님 좀 답해 주세요. 혹시 그러니까 진짜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인지가 안 돼서 아직 팩스 시작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어떠세요? 이거 또 해설 요청드렸어요. 아까 꺼놔가지고. 음, 인지가 안 돼서. 음, 인지 하면서 인지가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인지가 안 돼서 왜냐하면, 시작을 안 네, 한다. 음, 인지, 인지 있으면 더 빨리 진도는 나가겠죠? 근데 없어도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약간 이런 퀘스천이 붙는 거죠. 인지가 언제 올라오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니까요. 인지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돼요? 인지라는 게 뭔가? 얼마만큼 알아야 말을 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이제 좀 인지가, 그러니까 우리 촉진 강의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말을 하면은 배변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자조 기술을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인지가 좀 더 올라오면은 자조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지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인지라는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언어도 인지이고, 내가 동작을 하나를 수행하는 것도 인지가 있어야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행도 안 해보고, 내가 시도도 안 해보고, 내가 컵을 잡고 마시는 연습을 안 해보면, 그러면은 인지가 올라올까요? 일어나는 모든 자조 기술, 자립 기술에는 다 인지의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작업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고, 순차, 절차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 그냥, 너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내가 절차 기억을 넣어주겠어. 일까요? 절차 기억을 계속해서 순서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이가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 순차의 개념을 배워서 인지가 높아지는 걸까요? 무조건 무엇을 시키셔야 돼요. 무조건 시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더디다. 팩스를 하든 AAC를 하든 시각 지원하든 뭐 학습을 하든 언어 치료를 하든 저 엊그저께 달린 댓글 보고선 현타가 온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더 이상 아이들이 치료실에서 루피야 차 타, 빵빵 해봐 라는 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하는데 똑같이 그것만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제 현타가 왔어요, 치료사로서. 맞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잘못됐을까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ASD 아동들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를 것이고 입력되는 루트가 조금 다를 거예요. 다만 모든 친구들이 모든 인간이 친절하고 아주 쉬운 것부터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건 맞죠. 내가 힘든 노력이 드는 것들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차근히 하나부터 쉬운 방법들을 밟아 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부터 양말 잘 신나요? 우리 촉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니 집 양말 잘 신었나요? 그때 과제가 양말 신기였어요. 예지 처음 과제 양말 신기였고, 네, 지금은 스스로 옷 입고, 옷을 선택을 하셔서 네, 세팅을 하시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뭐 오늘 치마를 입고 싶고, 오늘은 분홍색 네, 셔츠를 입고 싶고, 코디를 하시고, 다 혼자서 하고 가요, 지금은. 근데 그죠. 그게 뭐, 한 번만에 이루어졌냐? 아니거든요. 네, 2년이 흘렀죠, 지금? 그 네, 시작한 거부터? 처음에 양말 신기가, 진짜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경도 안 쓰고, 얘지야, 양말 신어! 이렇게 하면 양말 신고 있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면 된다. 언젠간 다 된다. 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엄마가 못 기다려서 그거를 못 해주다 보니까 애가 할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인지 얘기했던 거.
또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진주에는 저뿐만 아니고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지 포함 세 명을 데리고 저희는 수요일마다 모여서 활동을 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한 지가 한 1년 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아까도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 애들 이제 모아놓으면은 세 명 다 이제 다 삼단 분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드러눕고 난리를 쳤었는데 어제 안전교육 체험원에 갔었거든요.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되더라. 쌓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 아이가 배울 수 있다는 믿음, 믿어주는 거.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지가 낮아서 얘가 못한다? 하다 보면 인지가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무바라 같은 경우에는 말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얘 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표현을 못 한다고 해서 얘가 인지가 낮습니다. 몇 점입니다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당연히 얘 이거 모르겠지 했는데 아는 경우도 봤었고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애들이랑 지내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네, 좀 그래요. 그래서 안 음, 시켜보면은 인지는 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고 음, 지레짐작하고 엄마가 판단을 하고 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애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까 PPT에서 제가 예지 이제 그 그림 뽑아달라고 했었던 것도 그때 그 상황에서 저는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예지를 엄청 혼냈을 거예요. 음, 아침부터 무슨 컴퓨터야. 근데 애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스케줄이 항상 애들 바쁘잖아요. 이 네. 시간에 치료실 가야 되고, 뭐, 이 시간까지 어디 가야 되고 하는데, 그 다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유가 없어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대한 좀 그래도 아이를 믿어주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인지가 그러니까 많이 시켜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닌 되게 높은 방법을 요구하고선 너 인지 부족하다라고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주 일부터 작은 것부터 양말 가르칠 때 우리 뭐 가르쳐요? 양말을 다 신겨놓고 발목을 당기는 것만 너가 해를 하죠. 발목 당기는 힘이 없어요. 손가락 짚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잡고 풀족진 해주는 거예요. 하다가 요만큼이라도 너가 잡고 당겨봐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발목부터 그리고 발꿈치부터 너가 당겨봐를 하는 거죠. 잘게 쪼개서 알려주면 모든 애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답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어머님이 토큰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침에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신다고 5바퀴 돌고 집으로 가는데 토큰보드를 바인더 앞에 붙이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토큰을 이제 이렇게 주셨대요. 어머니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면 토큰 붙이고 그죠? 또 한 바퀴 돌면 토큰 붙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초마다 우리 집을
찾을 때 예측시키고 납득시키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러니까 아이가 운동장을 이렇게 돌려고 할 때마다 집 가자 한 것 같아요. 맞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이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집을 갈 거야 라고 여기 집 카드를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가 쉽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지금 몇 번을 돌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를 왜 돌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돈다는 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애들이 몰라요. 근데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 토큰이 주어지면 뭐예요? 아, 이게 끝이구나를 알 수 있죠. 이게 끝이었는데 하나 했어? 여기가 남았네? 그러면 죄송한데 잠시만, 죄송한데 잠시만 지금 저기 저희 맥주 드시는 어머니 너무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잠시만 부러워요. 부럽다요. Cheers. 네. 빨리 다들 갖고 오셨어야죠. 반갑습니다. 애기 재우고선 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좀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도 해보다 보니까 토큰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가신 거예요. 어머니 진짜 다 터득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머님이실 것 같은데요. 성함을 보니까. 네. 강화물도 아이 마음이 바뀔 때마다 바인더에서 계속해서 그래 지금 이거 아니야? 그럼 다시 뭐 할 건데? 내 아이가 뭘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강화물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케이 그래 알겠어 바꿔도 돼 라고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은 안 돼. 너가 아까 전에 이거 한다 그랬잖아. 끝까지 이거 해 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강화물은 바뀌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 맥주 마시고 싶은데 저 조금 있다가 되면 초코라떼 마시고 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제 마음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한테 아니야 선생님 맥주 마시기로 했잖아요. 빨리 먹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는 손절할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다 애들한테 손절 당하셨을걸요? 애들이 자꾸 엄마가 뭐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저분의 마음에서 멀어졌구나. 손절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왜 손절당했을까? 네. 그가 원하는 것대로 자꾸 안 하고 내 그 욕망과 욕구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거예요? 네 거예요. 강화물은 반드시 아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키트에 가스리가 부족했을까요? 저희가 그 가스리 개수 세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여기 하나 붙이는 거, 이거를 제가 지금 좀 길게 붙여서 그렇지만 반 자르시면 되고요. 여기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세 개씩만 붙이는 거예요. 아까 이거 제 거 보여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처음 바인더 세팅하실 때는요, 널찍하게 하나, 둘, 세 개만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림 카드 사이즈랑 맞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림 카드가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랑 여러 개 있는 거랑 변별이 뭐가 더 쉽죠? 간격이 넓은 게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개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붙이고 또는 두 개만 붙이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안내드리는 이유는 세 개를 하면은 나중에 아이가 변별을 좀 잘할 때 가운데 하나, 두 개를 추가하기가 좀 더 편해가지고 세 개를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르고 남은 부분 있을 거예요. 벨크로 자르고 남은 부분은 그거는 문장티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우리 자른 이 문장티 이렇게 해서 문장티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은 11살, 4살 때 관찰해 보니까 알아듣는 건지 놀이터 가자라고 했을 때 놀이터는 아는 건지 모르겠더라. 시각적 특징, 놀이터 가는 뒷모습, 신발 신는 사진 다 찍어서 붙여놨었다.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장 좋고 이해가 쉬운 상징은 그림카드 상징이에요? 아니면은 실물. 그런데 내가 나온 상징, 그 이미지 사진이에요. 내가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어머니 이렇게 찍어주신 거 진짜 너무 베스트고요. 아니면 전 영상 찍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일반 그 비장의 아동도 언어 발달 치료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가장 반응도가 높은 게 뭐예요? 집중이 막 안 된다. ADHD가 좀 심하다 이럴 때는
내가 하는 행위하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내가 앉을 때 영상을 찍고서 너 지금 뭐 해? 그래서 땡땡이 앉아요. 표현하는 게 훨씬 본인 입장에서 집중도도 좋고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나랑 유관한, 나랑 유의미한 과제들, 그리고 상징들, 방법들, 단어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팩스 같은 개념이셨어요. 어머니 맞아요. 네. 팩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을 교환한다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재밌어 하는가, 그 아이한테 의미 있는 단어 선정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동그라미 까슬이요? 동그라미 까슬이가 부족한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초콜릿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딱, 예, 우리 이제, 음, 근데 지금 저 질문 몇 가지 뽑은 것들 중에서 대부분 다 예지 어머님 대답해 주신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네. 단어가가 많고 긴 문장은 안 되는데 팩스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텐트럼 도전 행동들이 심해진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팩스는 워크숍을 들으시길 강추드립니다. 워크숍 안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어려우세요. 그리고, 네. 시각 자료를 구매해서 알려주면 될까요? 안전, 타의 관련 행동을 수정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그냥 쭉 읽어볼게요. 물건 던지기, 밀치기, 텐트럼 등 도전 행동이 심해지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전, 타의 관련 행동을 수정하고 싶은데 시각화 자료를 구매해서 알려주면 될까요? 였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부터 보세요. 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까지 많이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만큼까지 이 세상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 지원 자료들, 좀 친절한 안내를 받았지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었을 때, 일단 표현이 먼저예요.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 거절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잠깐 뭐 쉬고 싶어요. 텀을 두게 하는 것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이런 표현들이 먼저이고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 의사소통 수단. 암만 아이가 단단어 표현을 해도요. 지금 반영어가 있다고 했고, 이렇기 때문에 100%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좀 아까 저희 그 사전 설계하는 온라인 그 코칭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ASD 친구고요. 그런데 걔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막 났어요. 오름을 가는 중이었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고, 날씨가 되게 더웠고, 근데 저는 가방을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뭐 세상이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걔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 정확하게 뭐예요? 제 가방 너무 무거워요. 들어주세요. 쌤 가방 무거워요. 도와주세요. 쌤 잠깐만 쉬었다 가요. 잠깐만 앉았다 가요. 요 한마디 했으면은 그 친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짜증을 내고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았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네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랑 그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그 표현의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내 상태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상황별 언어들을 먼저 많이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안전, 타해 관련 행동을 수정하고 싶다에 이제 포커스가 가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고 싶은 것은 내 관점이에요. 그럼 걔는 무엇을 먼저 해소하고 싶을까요? 그 친구는 자기 욕구 표현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해소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눈에 시선에 맞추시는 것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그 기회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그 눈을 계속 따라가 보시기를 네, 계속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네, 명종이 어머니 맞죠?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만드셨다고. 아하. 북에다가 그 겉에다가 하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랜 시간 저기 함께 해주셨고, 지금 거짓 만드신 것 같고요. 네, 재밌으셨죠? 네, 재밌으셨다면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시간을 갖고요. 만나는 시간들. 네, 유익해서 다행입니다. 아일리 펀치 이거는요. 어머니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아일레 펀치 치시면은 이렇게 딱 그냥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큰 사이즈, 그리고 어디 갔어? 요 사이즈. 이거 6mm짜리거든요. 5mm, 6mm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아마 1, 1cm, 1cm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딱 그렇게만. 네, 네, 소소한 힐링 타임입니다. 수다 떨면서. 손은 놀리면서 자꾸 이렇게. 네. 결과물도 만들어가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계속 함께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들 참여 좀 해주시고, 당분간도.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해보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집에서 사용했어요? 사용한 것들을 좀 나눠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다음 만나는 시간에는 좀 주제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만드는 시간도 하지만요. 이제 그냥 토론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신문물이 또 나온다 그러면 같이 또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요. 하다 보니까 또 어렵게 하시는 것들 있죠. 집에서 환경 설정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주 다양한 환경 설정이 있지요. 각자 집에서 환경 설정. 여러분 지금 시각 지원 가정 뽐내기. 네. 우리 집에 이렇게 시각 지원해요. 그 뽐내기 지금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우리 집의 기깔난 방법들을. 네. 네. 아름답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맞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오픈해주세요. 얼굴. 땡큐.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네, 조만간에 또, 다음번은 무슨 수다를 떨고 어떤 주제를 갖고선 올지는 이제 카카오 채팅방에다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오셨었네요. 근데 왜 다들 지금 화면 안 켜세요? 고나리. 왜 화면 안 켜셨죠? 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만든 거 잘 활용하시고, 또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인스타 라이브로 뵐게요. 제가 감사 인사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 우리 예지 어머니께 박수. 네, 근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도움됐어요. 그냥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이렇게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모두 만나요.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행복하게,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